하이뉴스 곽동훈 기자입니다. 온라인상의 연예인들에 대한 비방글을 남기는 안티팬들, 도가 지나친 협박으로 연예인들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권영찬 커넬대학교 한국 캠퍼스 교수는 가수 김호중 씨를 죽이겠다며 협박한 안티팬을 경찰에 신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권 교수는 김호중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고발장 접수까지 시사했는데요. 바로 오늘 권 교수가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서 김호중 씨를 협박한 세 사람, 옥실엄마와 짱나공주 대구, 그리고 김호중에게 금품을 요구한 K씨 누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호중님의 안티카페에 세 분을 제가 고발 케이크를 날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경과를 아주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결과가 나오면은 어찌됐든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알려드릴 겁니다. 아참, 그리고 최근에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으면요, 방송 출연을 못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사실은 김호중님의 문제 중에서 뭐뭐하더라라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몇몇 방송국에서 출연했던 분이 삭제가 돼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공중파와 종편에 출연한다는 건요, 이미 신원 정보에 대한 조회가 끝났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으면요, 방송에 출연 자체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상위 기관인 곳이 바로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그곳에서 MC를 보고 강연을 하려면요, 이미 열흘 전에 모든 신원조회가 다 끝나야 됩니다. 방송국을 100으로 본다면요, 청와대의 신원조회는요, 한 500 정도가 됩니다. 거기는 일일이 모든 법적인 걸 다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굳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분들을 어그로라고 합니다. 인기 연예인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거를 돈을 벌기 위해서 일종의 소재를 삼고 조금 나쁜 말로 하면 뜯어먹는다고 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고 손정민 군 일에 있어서도 많은 유튜버 분들이 우리 손정민 군에 대한 죽음에 대한 애도나 궁금증보다는 사실은 돈을 버는 소재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인기도 요즘에는 뭐 크게 없고 방송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예인 자살예방협회 소장으로서 어려운 또 억울한 연예인들을 도와줍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탑6 팬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자기 가수 얘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리스 몇몇 분들은 혹시 저를 걱정해 주시거나 아니면 또 그쪽 편에 서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전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찝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김호중님 원조 카페에 있는 3명을 제가 고발 케이크를 날린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중앙 셰프의 그거를 고발장을 냈고요. 그리고 그것이 남대문 제과점에 강력계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그게 모든 조사를 마치고 다시 서울중앙 제과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주지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주지청에서는요, 관할 진주 제과점에 사건을 의뢰했고요. 거기에서 일정 부분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다시 진주지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제과점에 제가 넘겨서 그것이 접수된 내용, 그리고 남대문 제과점으로 넘어갔다는 서류, 제가 주요 부위는 다 지우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제과점 권영찬 기아 고소미 과자 고발 케이크 사건 수사 지휘 통지, 기아께서 땡땡땡 외 2명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미 과자는 당청 땡땡땡 땡땡땡땡으로 수리되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위 사건을 2020년 9월 21일 서울 남대문 제과점에 수사 지휘하여 2020년 11월 21일까지 재지휘받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담당 셰프는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사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건 종료 시까지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검사실 땡땡땡땡땡땡으로 연락하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이 사건이 그분들이 사시는 관할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진주지청 제과점으로 갔고요. 그곳에서 진주 제과점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하라고 서류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진주 제과점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하께서 고소미 과자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고 범죄 혐의 일부 인정됐다고 판단되어 경찰에서는 창원지방제과점, 진주제과점에 사건을 송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는 제과점에서 결정한 사안으로서 기록을 검토한 검찰에서 보완 수사 요구가 있을 경우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진주제과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보완 수사 지시에 따라서 보완 수사를 마쳤고요. 그거를 검찰 쪽에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검찰 쪽에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한 게 제가 5월 초순에 전화했을 때 내용입니다. 뭐 저한테 모든 게 문자로 오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일이 어떻게 됐든지 결과가 나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진행했던 거는요, 한 건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요, 세 분입니다. 세 분. 한 분은 진주에 사십니다. 한 분은 또 대구에 사십니다. 또 한 분은 포항에 사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항제과점, 대구제과점, 그리고 진주제과점으로 다 내려가서 이게 다시 진주제과점에서 병합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받으면요, 그거를 진주검찰청에 보내게 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앞서서 한 분 기소유예를 받은 분이 있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권영찬한테 독구배비란 욕을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소유예를 당했습니다. 아무래도 초범, 처음이고, 그리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라는 반성문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다시는 남을 온라인상에서 괴롭히지 않겠다라는 악플러 예방교육을 4시간 받고 기소유예가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무죄가 아닌 유죄에 가깝다고 봅니다. 일종의 집행유예로 보시면 됩니다. 기소가 유예됐는데요, 이게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음에 또 권영찬 교수나 김호중이나 또 다른 제3자를 온라인에서 괴롭히잖아요. 그럼 이분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가 서울중앙제과점에 갔던 이포커스TV 뉴스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결과가 어떤 쪽이 나오든 저한테 연락이 오면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고발할 K씨 누나입니다. 사실은 K씨는 김호중 씨와 김호중 소속사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고 지금 소송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8월 18일 날 DC 인사이드에 제 입으로는 차마 소개해드릴 수 없는 이런 욕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인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더 재미난 거는 본인들은 살해 협박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살해란 말을 쓰지 않다는데 여기 보시면은 죽인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김호중 씨의 원색적인 또 욕설이 있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사진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김호중 씨가 지금 홈쇼핑 모델이나 등반을 했는데 홈쇼핑에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100만 원 이상씩을 삽니다. 그리고 환불을 합니다. 이거는 명백히 업무 방해죄가 되는데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홈쇼핑이나 또 교보문고 측에서도 김호중 자서전을 어마어마하게 주문해놓고 취소를 많이 합니다. 모든 영수증을 본인들이 네이버에 있는 김호중 안티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현실입니까? 또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짱나 공주라고 김호중 안티카페에 소속된 분이 김호중 씨에 대한 욕설과 함께 김호중 씨의 사진이 프린팅 되어 있는 이 옷을 눈 부분을 도려낸 겁니다. 이거는 제가 112에 신고했을 때 명백히 협박죄, 그리고 모욕죄, 그리고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캡처해 놓은 게 1000장을 넘게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일일이 다 소개를 못했는데 이거는 복실포항님이라고 김호중 안티카페에서 망치를 이용해서 김호중의 얼굴 부분이 있는 부분을 타격한 사진입니다. 이것 또한도 제가 112에 신고를 했는데 협박죄, 모욕죄, 그리고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에 중심 타격을 하는 겁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 안티카페 측은 또 복실포항이라는 분은 CD를 정리한다는 차원이 됐는데 CD를 정리할 때 이렇게 사진을 갖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한국 연예인 자살 예방협회 소장으로서 한 연예인의 인권과 행복 그리고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2015년부터 전혀 돈을 받지 않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문화예술인은 저한테 상담을 받으면은 무료로 전부 지원받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아니라 112에 전화를 받을 때 서울시경 사이버수사대 그리고 서초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협박죄 그리고 모욕죄 그리고 명예훼손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향후 김호중 안티카페에서는 김호중님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장은 향후 모든 자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모아서 제가 있는 한국 연예인 자살 예방협회 상담소가 있는 그쪽으로 가서 그거는 고소장을 제출할 겁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이제 한국 연예인 자살 예방협회 소장이고 또 연예인 행복상담센터 소장인데 저도 이제 코로나19가 아니었다라면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여러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분들을 즐겁게 할까 하다가 6월 달에 우연찮게 영탁이랑 좀 관계가 있어서 영탁에 칭찬을 하게 됐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그때 갑자기 구독자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대세가 트로트고 이걸로 힐링하고 소통을 하나 해서 사실은 우리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임영웅 씨, 영탁 씨, 이찬원 씨, 그리고 김희재 씨, 그리고 장민호 씨, 그리고 이제 정동원 군은 사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또 제가 늦은 나이에 10살, 7살 아들을 키우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가끔 제가 방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탑7에 대한 방송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실은 김호중 씨와 김호중 씨 소속사 그리고 그 안티카페라는 K씨는 사실은 이해 당사자예요. 서로 지금 맞소송이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송에 대해서는 낄 자격도 없고 저는 이제 연예인들의 행복에 대한 인권을 도와드리면 되는 건데 근데 어느 날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언론을 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내에서는 아무나 매니지먼트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주 지역에서 이벤트사를 하는 분이고 매니지먼트업을 하려면은 제가 이제 매니지먼트 협회나 저희 예전 또 매니저한테 알아봤는데 2년 동안 매니저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매니저 협회로부터 이수증을 또 갖고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거를 또 해야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김호중 씨와 그 K씨의 이슈 첫 번째는 전 매니저인데 의리를 배반했다. 매니저이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정한 연예인과 소속사의 근로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노예 계약으로 인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힘들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없으면요 매니지먼트 계약이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거는 그냥 넘어갔어요. 두 번째는 뭐냐 병역 비리 문제. 근데 제가 이제 31년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물론 이제 제가 코미디도 했었지만서도 리포터나 MC를 많이 했기 때문에 평균 병무청에 1년에 한 2번 정도는 인터뷰를 하러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소속 강사들이 대거 병무청에 이제 우리로 치자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재능기부 강연을 하러 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병무청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잘합니다. 이게 이미 전산화가 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주장한 것처럼 전일이나 당일날 사실은 몸이 아픈 우리
장병, 예비장병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7일날 저희 첫째 조카도 군대를 갔는데 훈련소로 갔는데 그때 마침 그 양구 쪽 훈련소로 갔는데 그때 태풍이 강원도 쪽에 불었어요. 그래서 부대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미안한데 태풍 지나고 오시면 안 되겠냐. 우리도 좀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이미 와서 여기서 자고 있다. 들어가면 안 되겠냐. 아, 그러면 부득불 사정이 있으니까 오셔라.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군대 가서 내 아들이 다치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군에서도 다쳐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해서 군 복무를 하고 권리를 행사하라고 아픈 경우에는 전부 그거를 연기를 해주거든요. 그 안에서는. 근데 그것 또한도 병역 비리가 있다 그런 걸 보고 참 가슴이 아팠고 이에 당사자의 입에서 나왔던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언론화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됐고 결정적으로는 김호중 씨를 죽이겠다는 내용을 그 K씨 누나가 8월 18일 날, 그러니까 K씨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소송의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처벌을 받았을 적에 이후에도 만약에 계속해서 그런 내용을 전하면은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K씨는 뒤로 빠졌고요. 이제는 K씨 누나가 앞서는데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욕설, 죽이겠다, 그리고 창자를 꺼내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연탄 집게로 눈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데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정도로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욕이었고 결론은 죽이겠다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화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는 거군요. 근데 그 말은 그래서 제가 112에 신고 접수를 하게 됐고 그날 그 서울시경 사이버수사대 여성 경찰분이 그런 내용이 정말 사실이고 그리고 온라인에 이미 노출이 돼 있다면 그거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협박죄 그리고 명예훼손죄 그리고 모욕죄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고는 멈출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제가 연예인 자살 예방을 위해서 또 연예인 행복을 위해서 2015년부터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웬만한 분들은 이제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복실포항이라고 그 안티카페에 소속된 분인데 이전에 이제 K씨 누나가 노출됐으니까 뒤로 빠지고요. 그 복실포항이란 분이 망치를 갖고 김호중 씨의 CD에 얼굴이 그린 부분을 집중 타격하면서 그 얼굴이 산산조각 난 거를 또 사진으로 노출시켰고 또 짱나 공주님이란 분은 김호중 씨의 굿즈, 그러니까 얼굴이 그려진 그 프린팅된 옷에 눈 부분을 도려내고 또 거기에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표적인 세 분을 이렇게 오늘 정말 시간을 내서 고발장을 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정 부분 나는 저 가수가 싫어, 나는 저 배우가 싫어, 나는 저 개그맨 싫어, 안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티의 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은 법적인 잣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죽이겠다, 또 사진에 사진을 도려내거나 아니면 사진을 망치로 가격해서 이렇게 부시는 경우는 사실은 90년대 우리 청소년들 사생팬들이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행했던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명백히 명예훼손과 협박죄와 그리고 모욕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내용을 네이버 측에 방송으로 자주 알렸고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그분들이 쓴 이제 내용에 대해서 수준이 너무 높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일정 부분 제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 아니라 10분이 아니라 주로 보통 악플이나 죽이겠다, 뭐했다, 조롱을 하겠다. 이제는 저한테까지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상담 훈련을 6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저는 잘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청소년들이 혹시 봤을 적에 나도 저래도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죽인다고 협박하고 저렇게 모욕을 줘도 되는 건가 해서 제가 네이버의 정중히 이런 카페는 이제는 더 이상 안티카페라는 이름보다는 협박 카페로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카페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우리 상담사들이나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이코패스의 첫 단계가 자기보다 힘이 약한 고양이나 개를 공격해서 죽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냐면요.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정말 사이코패스가 돼서 살인범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협박을 계속해서 일삼다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발전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미리 막아야 된다고 해서 네이버에 정중히 이 카페에 좀 없애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충분히 그분들이 백배 사죄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면 고발 취하를 해야죠. 근데 이게 자기가 갖는 고집이랑 똑같아요. 나는 그분들을 인터뷰해 보시면 알겠는데 한 번도 나는 법에 저촉을 하지 않았다. 그냥 화가 나서 그랬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화가 나서 망치를 든다는 건요. 둔기를 둔 거나 똑같고요. 화가 나서 이런 욕설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협박죄고 제의가 아니라 모든 경찰분들이나 모든 공기관에서는 협박죄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분들이 그렇게 할 확률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실 분이라면 저를 조롱하거나 저를 협박하거나 저한테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고발장이 그러니까 김호중님의 안전과 그리고 지금 공익으로 잘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위협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또 투바로티 팬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을 해서 저한테 아직까지도 이 정도면 멈춰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안티카페에서는 더 많은 협박글, 더 많은 위협, 더 많은 조롱이 김호중 씨와 또 저한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좀 많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고발장을 내고요. 일단은 감사하게도 안티카페 회원들 중에서도 이건 해도 도가 너무 쳤다. 여기 탈퇴할 건데 탈퇴하기 전에 공 교수님에 대한 욕설, 조롱, 협박을 다 캡처해주겠다 해서 그분들이 캡처를 다 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한 400장이 넘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이것처럼 일정 부분 법을 넘어선 법에 훼손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협박이랑 명예훼손, 모욕죄가 된 부분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다른 연예인들을 이렇게 협박하거나 모욕하거나 위해를 갈 때는 분명히 처벌받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고소장을 낼 겁니다. 저도 사실은 김호중 씨와에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속사와도 사실은 소속사 대표가 이제 개그맨 출신이라는 건 알고 있고 또 한 달이 건너서 처음에 한 번 정도는 통화를 잠깐 했고요. 근데 제가 고발장,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누구보다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김호중 씨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서초구청의 산하기관에서 그 어르신들을 위한 그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안정을 취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협박글을 계속 본다라면은 사실은 저같이 상담심리학 교수나 상담심리학 박사도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멘탈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멘탈이 흔들리는데 그 공격 대상이 되는 연예인은 아마 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소속사에서 아니면 또 담당 저 아닌 또 다른 상담 선생님이나 전문가 선생님에게 좀 이렇게 뭔가 진료나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네, 어찌 보면 뭐 김호중 씨를 위해서 싸운다는 건 아니고요. 김호중 씨가 사실은 저렇게 해서 계속 당하고 있다면은 또 다른 제2의, 제3의, 제4의 연예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도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많은 연예인들이 사실은 그 악플이나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저 가수가 싫어. 나는 단순히 저 배우가 싫어. 저 연예인이 싫어해서 이제는 도를 넘어서 이제는 그들에게 돌팔매를 던지는데 본인은 재미로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맞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김호중 씨를 비롯해서 모든 연예인 그리고 사실은 연예인을 떠나서 또 현장에서 일하는 열심히 일반 분들도 사실은 악플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본보기로 이런 건 절대로 이제는 법에 훼손이 된다. 그리고 법에 저촉이 된다. 그거는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협박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 올린 글이 이렇게 실제 고발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연예인들에 대한 지나친 악플과 비방들이 연예인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연예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하이뉴스 곽동훈 기자였습니다.